수업은 극값과 변곡점을 가진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월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 초월함수가 이제 분수꼴함수까지 포함해서 초월함수 플러스 분수함수, 유리함수라고 표현하겠지. 이 유리함수가 극값을 가진 조건을 구하라. 또는 극값을 가질 때, 또는 단서가 변곡점을 가질 때라는 단어가 붙을 거라고. 그럼 시험 문제를 한번 추론해볼까? 변곡점을 갖고 하는 극값을 갖는다고 표현되어 있으면 분명히 극값이라는 건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일개도함수 F'X의 부와 연관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지. 거기 나온 조건들을 전부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냐 안 바뀌냐라는 걸 판단해야 돼.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려면 일단은 0이냐 의냐 따지는 기준은 0이니까 0이 되는 값이 있어야겠지. 그거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도함수를 0을 만드는 그 X값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건 부호가 바뀌나를 확인해야 돼. 부호가 바뀌면 확인한다. 또 같은 내용이지. 변곡점이 있냐 없냐 또는 변곡점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얘기하면 바로 이계도함수의 이제 부호를 얘기할 거야. 근데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역시 똑같은 방법대로 이계도함수가 일단 0 되는 값이 있어야 돼. 0만 돼갖고는 안 된다고 조건이 붙지. 0 되면서 동시에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걸 이 두 가지 내용이죠. 여러분 이제 초월함수에 극한 초월함수의 뭐 미분법까지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이제 그 과정들을 겪고 왔는데 이놈들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극값을 체크하고 변곡점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점근선을 체크하고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할 점은 점근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점근사선이 존재하게 한다 그랬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절편들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점근선 체크할 때는 우리가 x가 무한소인 뿔마 0에 가까워질 때 0보다 큰 쪽, 0보다 작은 쪽에 가까워질 때와 x가 무한이 커질 때와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할 때를 체크해서 그래프가 그에 대응되는 y-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생각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랬어. 절편은 당연히 습관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주기성이나 대칭성이 있나 없나를 그 함수의 특징을 봐서 그래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어떤 일부만 그려서 나머지를 채워주면 되죠. 대칭성이 존재하면 x축의 지나 우함수냐 기함수냐를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한쪽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런 성질의 나머지 부분까지 이제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성질들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극값을 가느냐 안 가느냐를 판단한다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뭐 도함수의 부호 또는 이계도함수의 부호와 관련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 수업 시간에 쓰는 교재가 마플 교과서니까 마플 교과서에 이제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이제 살펴보시면 돼요라는 거지. 교재가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보면 몇 페이지냐 그러면 이제 페이지 104페이지 또는 308쪽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308페이지를 펴서 이제 거기 특강 파트를 해결한다 이게. fx가 이제 문제. fx가 주어져 있는데 2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라는 이런 식으로 준다 이게. 초월함수하고 오케이 다항식이 표현되어 있어. 다함수가 곱하기 형태로 표현되어 있죠. 얘도 새로운 함수 초월함수가 표현되는데 그때 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게. 그러니까 얘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a의 범위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수를 포함시켜 놓고 일단은 물어보는 게 부등식이 표현될 게 뻔한 말이야. 그거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a의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들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들 뭐한다? 오케이 미분한다 이게. 그래서 EX제곱이 포함되어 있을 때 미분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 좀 기억하자 그랬죠. F'X가 뭡니까? 라고 표현해주면 지수함수는 일단 미분법이 이 형태가 곱의 미분법이죠. 얘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옆에 곱해진 식들 걔네들을 이렇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라고 써준 다음에 그대로 쓰고 한 번 미분한 걸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미분한 거죠. 그리고 공미분법에서 이놈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공미분법 적용해서 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 줄 더 단출이면 2x제곱에 x제곱 어차피 x제곱은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얘 그대로 썼을 때 미분에서 2x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2x와 2x를 더해서 4x라고 표현하면 되고 그대로 쓰고 얘 미분하면 2 나오니까 a 플러스 2다라고 바로 쓰는 연습이 되어지면 좋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바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자꾸 생각하는 이제 사고력을 길러주는 거죠. 그때 얘가 0 되는 값이 있다 없다를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된다 얘기야. 그래서 얘는 도함수의 부호 따지는데 항상 얘는 EX제곱이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부호 체크는 얘를 가지고 있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제 증강표를 이용하는 방법과 도함수의 그래프 또는 이계도함수의 그래프를 갖고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나는 오케이 이계도함수의
여기 또는 일계도함수의 이놈들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수업 시간에 설명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려낼 부호는 얘는 항상 부호가 양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놈의 부호 가지고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2차 함수에 대한 대상이니까 이놈이 0되는 값이 그 값을 가지려면 존재하지 않아야 돼. 항상 양이거나 또는 항상 이렇게 양수였다가 0 이렇게 걸쳐가게 되면 도함수의 부호는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2차 함수에 대한 논리가 따져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해서 우리는 A의 범위를 답할 수 있다 이야. 그러니까 A 값의 뭐 최대 값을 물어보거나 최소 값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예제를 하나 더 볼까. 이번에 나와 있는 예제는 뭐냐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x분의 1 더하기 lnx라고 표현되어 있어. x분의 1 더하기 분수꼴함수하고 이렇게 초월함 로그함수를 결합시키고 다시 다항식 1차식을 이렇게 표현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fx가 주어져 있기를 이렇게 꼴로 주어져 있는데 조건이 붙어있는 게 뭐야 그러면 극대와 극소를 이번에 모두 가진다. 그러니까 얘는 극값을 모두 극대값하고 극소값 이렇게 두 개를 모두 갖는다. 그럴 때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또는 뭐 문제에서 질문하는 게 뭐 정수 k의 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범위를 구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때 뭐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얘는 갖는데 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해야 돼? 요 놈도 마찬가지 일계도함수의 부호를 체크하는 거죠. 얘는 미분하게 되면 f'x가 얘는 x분의 1 미분은 좀 기억해 놓자 그랬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야 라는 목미분법 결과다 이게. 그 다음 더하기 역시 마찬가지 x분의 1 로그 미분법은 오케이 ln 네모 미분하는 방법은 한글로 기억하자 그랬죠. 네모가 진수에 해당되니까 진수분의 진수 미분이다 라고 표현했어. 로그 미분법은 진수분의 진수 미분이다 라고 표현해보죠. 요게 x가 아닌 다른 함수가 합성될 수 있기 때문에 네모로 표현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x분의 1이죠 라고 표현되는데 플러스 k다 라고 당시 미분했어. 근데 로그 함수가 표현되어 있을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x는 분명히 양수여야 정의되니까 이런 걸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제가 극소값을 가질 때, 극대값을 가질 때 뭐 상수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좀 챙겨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식에서는 우리는 체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통분 들어가겠죠. 그럼 통분했을 때 식을 표현하면 얘는 x제곱분의 라고 표현되고 여기다 x를 곱하면서 x-1이라는 식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뭐라고 표현되느냐? 그러면 얘는 kx제곱이 표현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식표해서 전체를 통분했을 때 분모는 항상 양수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부호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은 그래프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호를 판단해야 될 대상은 바로 주어져 있는 분자식, 즉 2차식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2차식을 뭐 다른 함수로 표현해도 되겠지만 내가 살펴봐야 될 대상은 요 놈이다. 요 놈의 부호를 판단한다 이게. 걔가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역시 마치 k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표현해보면 0이면 k가 0이면 오케이 얘는 x-1이 0이다 라는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1일 때 0 되니까 이렇게 부호가 한 번 바뀌죠. 그럼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지 않으니까 얘는 극소값만 갖게 되니까 k는 0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2차 함수로 가서 k가 0이 아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분명히 2차항의 개수가 오케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이 k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으로 걸치면서 뿔막뿔 두 개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극대와 극소를 갖죠. k가 역시 마찬가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우리는 위아래로 위로 블록이 되면서 막불마라고 체크되면서 부호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k가 0이 아닐 때는 어쨌든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양수건 음수건 간에 결국은 x축과의 결점이 몇 개? 두 개가 나와야지 부호 바뀜이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체크한 거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식의 그래프가 바로 y는 k x제곱 플러스 x-1을 했을 때 이 y 값이 부호가 바뀌는 0에 두 번 나와야 된다 이게.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니까 2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플러스 4k 값이 0보다 커야 돼 라고 해서 여러분은 k 값의 범위를 체크할 수 있죠. k는 마이너스 4분의 크다라고 정답을 체크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나온 문제들을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전범위를 다 체크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야? 이게 없었으면 이렇게 답을 내고 말 거야. 근데 여러분은 꼭 체크할 게 아니면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x가 0보다 커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없을 때 그냥 막잡이를 풀어서 오케이 정답은 k가 이렇게 오케이 4-4분의 크다라고 답 씩씩하게 쓰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뭐야?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 그래프는 판별식이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내용들을 다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 있을 때, 즉 양수 범위에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x가 이렇게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부호 바뀌는 게 두 번 나와야 돼.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렇게 부호 바뀌는 게 두 번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건 여기서 판별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k가 0보다 클 때라는 거. 이런 게 여러분 고등학교 이런 때 봤을 때 판경축이었죠. 판별식 체크하고 경계의 함수값 체크하고 축의 위치 체크하는 그런 논리가 됐다 얘기야.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일단 아까 했던 대로 0보다 크다라는 건 똑같은데 0을 대입했을 때의 값은 양수로 제한돼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지 도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할 것은 f0가 뭡니까? 라고 저기 있는 fx가 혼동되시면 gx라고 잡아도 됩니다. 이 함수를 gx라고 잡아서 g0가 뭐니? 라고 물었더니 g0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어. 그럼 얘는 오케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는 거절당한 거야. k가 양수일 때는 오케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없죠. 0에 대응하는 값이 마이너스 2다라고 체크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k가 0일 때 대입하면 그 값이 마이너스 되는 건 이 그림이니까 k는 오케이 음수여야 되는구나 라고 확정을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음수 범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의 공통 범위를 체크하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k값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 값이 다 되는 게 아니라 0보다 작아야 돼라고 이런 제한된 범위가 나온다 얘기야. 이 범위에 대해서 정수 개수를 물어보면 정수 개수는 없다라고 답하면 되죠. 범위의 값을 체크한다. 여기 지금 흐름은 이제 타고 있는 문제들이 이런 사실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시면 분명히 x가 양수다라는 말을 해놓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로그 함수가 나오게 되면 진수 조건 챙겨서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세심하게 챙기셔야 돼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시험 때 문제로 출제되거나 이렇게 할 때 x분의 플러스 ln x 플러스 2라고 표현하면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진수는 반드시 양수해야 되니까 요거 잊지 마시고 그래프 그릴 때 부호 따질 때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 문제가 주어져 있는 게 이제 유리함수하고 다시 이제 무리함수부터 식이 표현되어 있고 사인 코사인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거기에 쓰는 특강 4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자. 자, 4번 문제는 fx가 주어져 있는데 이게 3분의 x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k분의 sin x라고 표현되어 있어 라는 거지. 자, 이때 이제 주어져 있는 이 함수가 정수가 얘 k값은 분모했으니까 0이 아닐 것이고 그래서 k는 0이 아닌 정수다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얘가 뭘 가져? 극값을 갖는데 라는 거지. 조건 극값을 갖는다라고 표현했다. 그럼 극값을 가질 때 정수 k의 개수를 찾아라 또는 범위를 찾아라 제일 큰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극값을 갖도록 하는 k의 개수가 몇 개냐 다 같은 문제가 되죠. 정수 k의 개수를 찾아라 라는 문제.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극값 갖는다 변곡점이 있다 없다 라는 걸 판단하는 건 결국 미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미분을 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fx를 미분하면 f'x가 뜨면서 얘는 강합니까 3분의 1 될 것이고 sin x 미분법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k분의 코사인 x다라고 표현이 될 거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나온 대로 여기 나온 대로 극값을 갖도록 하는 k의 개수를 찾아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3분의 1 마이너스 k 코사인 x다라고 표현됐다고. 그러면 얘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이렇게 통분 들어가면 k는 0이 아니니까 3k분의 라고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자에 곱해지면 k 마이너스 k 코사인 x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그래프, 선생님 그래프 그린다 했을 때 요 빼기 나온 거를 잘 보시면 된다 하겠어요. 이쪽에 여기다 3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 통분해서 해도 되고 그냥 이 상태로 밀어붙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k는 0이야 2다라는 걸 표현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요점 정리로 했던 게 뭐였냐라는 것이 내가 살펴봐야 될 도함수가 이렇게 어떤 또 다른 식 상수함수일 수도 있고 초월함수일 수도 있다. gx-hx다라는 꼴을 주어졌을 때는 이놈들의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썼죠? y는 gx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hx의 그래프를 그리자. 증가표 따지는 것보다 그래프 그리는데 자신 있으면 이 방법이 훨씬 빠르고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체크해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거 뺐으면 양수가 될 테니까 부호를 판단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놈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동시에 그려서 위아래의 조건을 따지면 된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도함수를 구했는데 도함수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gx 더하기 hx 거로 되어 있으면
이때는 역시 마찬가지 gx의 그래프와 그 다음 빼기 마이너스 hx니까 hx의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돼? 오케이. y 값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 이동을 시켜서 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에 대한 그래프를 얘기하기 때문에 로그 함수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상가함수 그래프 이놈들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수원해서 확실하게 다시 복습하고 다지고 와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서 얘 그래프는 x축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돼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빼기꼴로 만든다. 그래야지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그냥 빼기가 딱 뜨고 있으니까 우리는 y는 3분의 1 그래프하고 이렇게 y는 k분의 코사인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k분의 1 곱하기 코사인 x라는 형태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앞에 곱해진 것은 한가운데는 기억해야 될 게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그래프 요 앞에 곱해진 값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또 구별하게 된다 이게. 0은 아니가 있으니까 또 체크하는 거야. k가 0보다 큰 경우는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거야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표현했으니까 근데 얘는 3분의 1이라는 게 변동이 없다고. 그러니까 y는 3분의 1을 찍 이렇게 걷습니다라는 거. 근데 문제 조건이 뭐라고? 그 값을 갖는다라고 체크했지. 그러니까 그 값을 갖는다니까 얘는 k분의 1 값이 절대값이 분명히 앞에 곱해진 거 잠깐 정리할까? y는 a 코사인 그 다음에 bx 플러스 c 그 다음에 더하기 d 꼴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공식을 정리를 했었어. 최대값은 코사인과 사인 그 다음에 앞에 곱해진 값 그놈의 절대값에다가 뒤에 더해진 건 y축 방향이 이동이기 때문에 d를 더하면 된다. 최소값은 뭐였죠? 도를 바꿔야 되니까 절대값 a의 값에다가 도 바꿔서 d를 더한다는 게 여러분이 수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되죠. 그러면 x 앞에 곱해져 있는 놈은 주기를 결정한다 해서 주기성. 그래서 원주기, 코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 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다. 그 원래 주기를 코사인 값이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식이니까 그놈을 곱해진 만큼 나눈다라는 거죠. 폭이 이렇게 줄어든 형태니까. 이런 기본적인 수원 내용 3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래프가 y는 3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놓고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 그러면 앞에 곱해진 게 k분의 1이니까 얘의 그래프의 최대치는 결국 n 값이 뭡니까? 그러면 k분의 1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무슨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분명히 범위가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k분의 1 곱했으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는 건 절대값 k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원래 그렸던 그래프가 코사인 0 값은 얼마입니까? 그럼 1이죠. 그럼 이 코사인 0일 때 k분의 1이라는 함수가 나올 텐데 k분의 1을 위에다 찍을 거냐 아래다 찍을 거냐라는 판독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위에다 이렇게 찍어줘야 아까 뭐랬죠? 그 값을 가지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값에서 3분의 1에서 그 다음에 k분의 1 선생님 지금 그린 그래프가 k분의 1 코사인 x의 그래프니까 이거를 빼게 되면 3분의 1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항상 양수니까 여기 범위는 양수 범위가 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살펴볼게요. 어차피 반복적인 주기성이니까 여기는 k분의 1 코사인 x가 위에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를 뺐기 때문에 얘는 오케이 이게 더 큰 거니까 작은 거 큰 거 뺐을 때 여기서는 음수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부호가 바뀜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대값 k분의 1 값이라는 놈이 0일 때 나오는 값인데 이게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절대값 뒤집어주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죠. 이놈의 값이 몇보다 커야 돼? 3분의 1보다 위로 가야 돼라는 거지. 그러니까 3분의 1보다는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 값을 갖게 되죠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체크할 내용은 요게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걸쳤다라고 표현하면 k분의 1과 걸치게 되면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질 않죠.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k분의 1도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항상 양수고 그 다음에 3분의 1도 항상 양수니까 크로스 곱해서 k 절대값은 3보다 작아야 돼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곱하면 k 절대값 k 곱하면 3 따라서 k가 취할 수 있는 범위는 아3부터 뿔3이다 라고 체크해서 등호는 절대 들어가지 마셔야 되고 이때 주의할 점은 k 값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 빼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제외 1, 2 해서 개수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개가 됩니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된다. 이거를 증감표를 작성해서 x의 범위를 라디안 범위를 끊어서 푸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팁 정리해서 더하기 꼴로 나와도 빼기 꼴로 바꾸고 대칭 이동시켜서 그래프 관계의 y 값들의 차를 가지고 누가 큰지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체크해서 그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논리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극값과 변곡점의 그 내용 같이 연결됩니다. 변곡점이라는 것은 누구의 부호?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체크하는 거니까 형태는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gx-hx 꼴이 뜨거나 gx 플러스 이렇게 hx 꼴이 뜨는 두 가지 형태로 될 거야. 근데 이 그래프가 그리기가 너무 막막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오케이 우리는 증감표를 가지고 부호를 따지면 돼라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 반드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수원에서도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초람제 그래프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꼭 그리는 연습하셔야 된다. 자, 변곡점이 존재한다는 말은 2'이 일단 아까 정리했던 대로 0 돼야 되고 이 2'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죠. 2'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변곡점을 갖지 않으니까. 그래서 특강 5번 문제는 너무 좀 쉬우니까 6번 문제로 가서 보면 6번 문제에서는 fx가 주어져 있기를 2x제곱 플러스 a sin x다라고 표현되어 있어. 그럴 때 y는 fx가 이놈이 주어져 있는데 변곡점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죠. 그래서 거기 조건이 뭐냐 그러면 변곡점을 갖지 않도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변곡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A의 개수는 몇 개냐? 얘는 정수라는 조건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오케이, 변곡점이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오케이, 이계도 함수까지 가야 돼. 그래서 더블 프라임이라고 표현하는 게 원래 맞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2'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2'이라고 표현하는 건 원래 원서 같은 경우는 더블 프라임이다 라고 이렇게 읽어주는 게 맞는 표현인데 더블이라는 걸 그동안 2'이 더 편하니까 2'이라고 한다. 자, f'x는 뭡니까? 라고 하면 f'x는 미분했을 때 4x 플러스 사인 미분한 코사인이니까 a 코사인 x다 라고 표현이 될 거야. 맞죠? 그런데 변곡점으로 보니까 그 값은 패스하시고 원래 따져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변곡점과 관련된 문제니까 다시 미분했더니 4 그리고 코사인 x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x니까 마이너스 a 사인 x다 라고 표현된다. 또 빼기 꼴 표현돼 있다 이 얘기야. 그럼 여러분은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걸 판단한다 했으니까 그래프 이렇게 x축 잡아주시고 y축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y는 4라는 선을 익혔다. 상수 함수. 근데 뭐 해야 된다고? 뺐을 때 뿔마 부호가 바뀌는 게 있어야 변곡점을 갖는 건데 여기서는 변곡점을 갖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사인 그래프가 원점을 어디 잡아도 대칭성을 갖고 있는 이런 주기성 가진 함수고 대칭성 가지는 게 상가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분명히 여기랑 맞닿아도 부호가 바뀌지를 않죠. 4에서 a 사인 x를 빼든 a 코사인 x를 빼든 이 놈들을 뺐을 때 우리는 얘가 항상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y는 4가 항상 위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던 gx 빼기 hx꼴 그래프만 두 번 그려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프가 두 개 그려서 누가 민지 아닌지 체크해서 볼을 따진다. 그러니까 극값을 갖지 않는 시간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아까 정리했던 내용이죠.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절대값 a라는 값이 최대값인데 그놈이 4를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등호는 들어가도 상관없다. 다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밑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부호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기 때문에 양수가 된다는 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a 값의 범위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라는 거니까 연속된 정수 개수는 빼고 더하기를 4에서 마이너스 4 뺀 다음에 더하기라니까 9개다 라고 체크할 수 있다. 답은 3번이 된다 이게. 자, 어쨌든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적인 문제들이 쭉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는데 요거보다 이제 살짝 더 난이도가 업그레이드 되는 문제 그 문제까지만 잠깐 풀고 쉬었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8번 문제, 7번 문제와 8번 문제는 결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8번 문제가 더 어려우니까 2020년 9월 평가원 문제로 출제됐던 겁니다. 8번 문제 보시면 fx가 주어져 있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오케이. 3sin kx라고 초람수 하나 던져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4x 3제곱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으면서 잠깐 먹먹할 수 있으니까 목 운동도 좀 하고 한 번씩 숨을 크게 쉬시길 바랍니다. 이놈의 그래프가 뭘 가져? 라고 표현했더니
중요한 건 중요한 거 밑줄 쳐야죠. 오직 하나라는 이렇게 표현돼 있어.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 변곡점을 이렇게 갖는. 그놈을 갖도록 하는 이제 조건이 있겠죠. 당연히 여기 미지수 하나 떴으니까 오케이 미지수 K의 범위를 구하거나 K의 맥시멈 값, 최대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X의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실수 전체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그려야 되는데 뭐라고? 2'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다. 변곡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F'X 1'부터 들어가면 얘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여기는 합성함수 미분법. Kx 위에 다른 거 오면 전부 다 합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3 그 다음에 K에 요 앞으로 튀어나오죠. 속미분 들어갔을 때 코사인 KX가 될 것이고 얘는 다함수 미분법이니까 내리고 하나 빼서 12x 제곱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극값과 상관없으니까 2'로 들어가서 변곡점에 대한 내용을 체크하면 다시 미분하셔야 되죠. 코사인 K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KX 곱하기 속미분 K가 나오죠. 그래서 저거 써두면 마이너스 사인 KX가 일단 겉미분하신 거고 그 다음에 속미분했을 때 K가 튀어나오니까 얘랑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K 제곱의 사인 KX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한 번 더 미분한다 했으니까 24x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려야 될 것은 이놈이 0 되는 거 있냐 없냐? 있어야 된다 얘기야. 일단 있어야 되고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몇 개가 오직 하나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봐야 될 것은 오케이 빼기꼴로 표현됐으니까 24x를 먼저 써주시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오늘 수업의 골자는 뭐야? 일계도함수가 됐든 즉 변곡점 내용이 됐든 극값에 대한 내용이 됐든 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빼기꼴로 나왔다고. 빼기꼴로 나왔을 때는 얘 그리고 얘 그려서 누가 위아래에 있는지를 체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거 뭐 0이다라고 표현하면 뭐 양수니까 3 정도 묶어서 8x 숫자가 크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k제곱 사인 kx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숫자는 항상 양수니까 치워버리고 우린 얘의 그래프만 체크하면 된다.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고? 빼기꼴 따로따로 그린다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려야 될 그래프는 y는 8x하고 y는 누구야? k제곱 그 다음에 사인 kx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죠. 아까 정리했던 내용이 또 나오죠. 이거는 최대값과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 x좌표 곱해진 건 중이 이렇게 폭이 좁혀지냐 넓어지냐의 얘기니까 우리는 8x의 그래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8인 이렇게 1차 함수를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것이고 그리는데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내가 그려야 될 게 sin kx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최대값은 k제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근데 얘도 0을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그런 그래프죠. 사인 자체가 취할 수 있는 게 바로 뭐 기함수니까 우리는 얘는 원점 대칭 함수가 된다 얘기냐.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사인은 기가 센 함수, 기함수 마이너스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튼 원점을 지나. 그래서 내가 사인 k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최대값은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k제곱이 최대가 될 거야 라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 분명히 뭐라고요? 곡선 파트야.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얘기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 형태의 식에서 원점에서의 근 접선과 관련된 내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더 확대시켜서 8x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놈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공륜을 더 줘서 휙 위로 꺾었다라고 치자 얘기야. 왜? k제곱이라는 최대값은 미지수니까. 이렇게 줘버리면 이쪽도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우리가 살펴볼 건 뭐라고? 8x라는 y값에서 k제곱 sin x를 뺐을 때 부호 바뀌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요거 sin 제곱 x가 k제곱 sin x가 위에 있죠? 8x가 밑에 깔렸죠? 그럼 결국 뭐야? 오케이 8x 빼기 k제곱 sin x는 8x가 밑에 있으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뺐기 때문에 여긴 음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 8x가 되는데 거기서 오케이 뺐으니까 얘는 위에가 보이죠. 그 다음에 넘어갔을 때 위 아래만 체크하면 된다 그랬어. 얘가 여기 범위 내에서는 8x가 밑에 있죠. 아래. 얘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밑 뺐으니까 여기 음수가 될 거고 같은 방법 좀 더 연장시켜서 그리면 여기는 8x가 위에 있고 여기는 사인이 밑에 있으니까 위에 거 아래 뺐으니까 여기는 양수가 된다. 그럼 결국 부호 바뀌는 게 이런 식으로 맞불, 그 다음에 뿔막 바뀐 게 3번이나 있죠. 지금 현재 그림 그래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접선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려야 될 그래프가 8x인데 얘는 원점을 통과하는 기울기 8인 함수라고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y는 k제곱 그 다음에 sin kx라고 표현된 이 함수가 오케이 뭐라고? 다시 이제 그래프에서 이렇게 두 점 만나게 되면 오케이 변곡점이 여러 개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기다가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판단하면 원점을 통과하는 8x하고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밑에서 노는 건 상관없다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겠죠. 8x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죠. 빼면 양수입니다. 8x 밑에 있죠. 아래에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있죠. 얘가 빼면은 오케이 아래에서 뺐으니까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게 몇 번? 이렇게 한 번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이렇게 좀 아까 선생님이 했던 대로 위로 더 볼록하고 이렇게 됐을 때 또 다른 접점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얘기야.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 때 여기서 그래프 이렇게 위에 최대값을 일치시켜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8x의 그래프를 좀 수정할게요. 만약에 8x가 이런 식이 돼버리면 또 다른 접점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접점을 갖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sin x의 변곡점에서 접선이 8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쭉 갔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최대치 있으면 부호가 바뀌죠. 만나는 교점에서 부호가 바뀌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부호 바뀌었죠. 여기 부호 바뀌었죠. 잘 보셔야 됩니다. 부호가 위 아래가 바뀌고 있죠. 사인이 위에 있다가 사인 밑으로 갔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밑에 그리면 또 사인이 밑으로 갔다가 3번보다 밑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가는 게 되는 범위가 생긴다 이게.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게 여러 번 생기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뭐 해야 돼?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여기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게 접선 문제가 돼서 접점의 좌표를 k제곱 sin kt다라고 이렇게 접점을 설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곡선 파트고 초람수 얘는 직선 파트이기 때문에 그 만난 점이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점 문제가 돼라는 거야. 접선 문제가 돼서 얘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했을 때 이 함수식을 이렇게 gt라고 잡아주면 얘는 k제곱에 sin kt가 될 텐데 이걸 미분하면 g't가 될 거야. 우리 접선 문제 볼 때 접점을 체크하고 그 점에서의 t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체크하는 거니까 다시 미분하면 k3제곱에 코사인 kt가 될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얘기할 건 뭐라고? 내가 지금 접선을 세웠을 때 y는 k3제곱 코사인 그 다음에 이게 기울기니까 코사인 kt가 될 것이고 그리고 x- 지나는 정점이 t 그리고 플러스 k제곱 이렇게 sin kt다 라고 표현될 거라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라 얘가 내가 그려야 될 이 그래프의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아무리 커도 8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원점에서 접하는 선에서 이렇게 변곡점 sin x 같은 경우 이게 그래프인데 여기 위를 치솟으면 안 돼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스치듯이. sin x 자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sin x는 분명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 그래프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분명히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이 위로 볼록으로 바뀐다기 때문에 원점에서 변곡점을 갖다 선생님 수업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 변곡점을 이렇게 접하는 즉 원점에서의 그 기울기가 8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gx를 gt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놈의 함수에서 얘 원점에서의 기울기는 바로 코사인 제로가 1이기 때문에 k3제곱이 나온다고. 걔가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된다? 아까 기울기 최대 8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얘가 밑으로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 밑으로 가도 상관없어. 라는 거야. 앞에 곱해진 최대 여치수와 관련된 내용이 되지만 우리가 이게 접선 문제가 된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k3제곱은 8 이하다라고 해서 k값은 최대가 2가 된다라고 이렇게 답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서두 얘기했죠. 8번 문제 같은 거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된다 얘기야. 변곡점을 하는데 하나만 갔는데 그런데 사인 자체가 뭐라고? 미분을 2번 했을 때 어차피 돌아오겠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되는 거니까 이렇게 빼기꼴이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그래프 2개 그리는 내용이 핵심사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하고 0 되는 값에서 부호가 달라지는 게 오직 하나만 나와야 된다. 오직 하나만 나온다. 이거는 변곡점에서 그린 접선이 이 직선 여기 3으로 나눴으면 당연히 8 되겠죠. 3을 아까 꺾었을 때 기울기가 8이 돼야 돼 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라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 뭐야? 기울기 문제다. 이걸 그냥 바로 미분 때리면 오케이. 그냥 핵심 결론은 뭐야? 이해됐으면 이거 미분하면 k3제곱에 코사인 kx가 돼. 근데 뭐라고? 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얘도 원점을 지나는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f'0 얘 g'이라고 했죠? 여기 x의 0집어넣었을 때 그때의 기울기는 k3제곱인데 k3제곱이 8x보다 이렇게 크면 안 돼라는 거지. 그림 그렸을 때 요 그놈의 그래프가 기울기 원점에서 원점에서 기울기가 8보다 커지면 안 돼라는 거지. 기울기가 8인 직선이 얘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의 기울기가 8보다 커지면 부호 바뀌는 게 여러 번 생기니까 안 된다 그 얘기야. 최대값은 k3제곱이 이렇게 8 이하에 된다는 걸 체크해 푸는 거니까 갑자기 번복점 갔다가 2' 체크하다가 접점 문제로 바뀌었으니까 융합형 문제가 되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